안녕하세요. 캐나다 요가데디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들은 얘기 중에 이사 자주 하면 돈을 못 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면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각종 세금과 복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를 어렸던 저에게 에둘러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집 가격이 올라서 이사를 해도 남의 집도 올랐기 때문에 결국엔 남는 게 없는 장사인 게 이사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면 캐나다는 어떠할까요? 우선 이사를 할 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부동산 복비는 한국에 비해서 정말 높은데요. 10억짜리 집을 팔았을 때 내야 되는 중개비는 무려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종종 중개비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최소 4천만 원 전후의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큼 저 수수료를 커버를 못한다면 이사는 아예 안 가는 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총 5번의 이사를 했는데요. 그중 렌트 이사는 2번, 매매 관련 이사는 3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 와서 이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비록 캐나다 중개 수수료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 중개 수수료보다 차익을 많이 남긴다면 오히려 한 군데서 가만히 사는 것보다 이사를 이렇게 다님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중개 수수료가 무서워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사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제 나름대로 정한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싫어하는 집을 산다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집은 경쟁이 많고 집이 비싸게 팔립니다. 남들이 좋아한다는 집이라는 것은 수리가 다 잘 되어 있어 고칠 게 없고 최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거나 심지어 스테이징으로 사람들의 눈을 홀려서 안 살 수가 없게 만드는 집들이죠. 이런 집들이 좋은 집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저런 집은 피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쁘다고 집을 비싸게 사버리면 그 시세 차익을 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초반에 너무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집들은 대개 여러분들이 산다고 했을 때도 경쟁 오퍼를 통해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집을 사려고 했던 예상 금액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오버가 돼서 클로징 후에도 월 캐시플로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집을 팔기 전에 한국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아주 럭셔리하고 이쁘게 집을 꾸며서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을 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스테이징에 눈을 홀리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정말 하기 힘들어지는데요. 특히 부동산 초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쁜 집에 살면 좋겠지만 이런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싸게 팔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스테이징에 속지 않으려면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집에 아무런 가구가 없다고 했을 때도 괜찮은 집인지를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들을 안 산다고 친다면 어떤 집을 골라야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을 경쟁자 없이 싸게 사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시려면 상당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요. 왜냐면 보통 이러한 집들은 딱 가서 봐도 사기 싫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들은 팔리지 않는 것이며 집주인도 웬만하면 자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에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낡고 오래된 집을 사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주택 구매 후에 더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히 오래됐지만 조금만 수리를 하면 새 집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집들을 사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집을 고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MLS에 들어가서 집들을 자주 보면서 눈으로 집을 보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2번째 원칙은 집을 고칠 때 많은 돈을 투자를 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셨으면 이제는 그 집을 싸게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캐나다 주택시장은 어떻게 집을 이쁘게 잘 고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집을 꾸몄냐에 따라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의 돈이 매매 후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이쁘게 수리된 집을 사게 됐다면 바로 지금 이 두 번째 원칙에서 벌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을 사서 한 업자에게 모든 인테리어를 맡기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수익금을 여러분이 남기기가 힘듭니다. 부동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세 차익을 보시려면 여러분의 발품, 손품 파는 것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고 귀찮으시더라도 여러 군데 업체를 알아보시고, 주방은 주방대로 견적을 받아 최저가에 교체를 하시고, 바닥은 바닥 업체에 따로 견적을 받아 교체를 하시는 게 전체를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비용 절약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절약한 모든 돈은 여러분이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 큰 수익금으로 안겨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굳이 집 전체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방, 화장실,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모든 것을 고친다면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렇게 1억을 주고 고쳐서 2억을 남기는 것보다 2천만 원을 주고 고쳐서 2억 8천만 원을 남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시드머니를 이 부분이 단기간에 불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소 인테리어와 부동산 매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매매를 할 때는 부동산 리얼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도 되지만, 이 집을 고쳐 나가는 과정은 리얼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임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테리어 지식을 바탕으로 집 매매를 해 나가신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대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비싸게 팔라입니다. 아니,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비싸게 파는 것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좋은 리얼터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을 파는 여러분이 자기의 집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시기, 어떤 시즌에 어떠한 셀링 포인트로 자기 집을 팔 것인지 스스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선 이제 구매자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보러 오는 부부 중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와이프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와이프는 어떠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방입니다. 집을 팔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주방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부분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수리 보수는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주방이 고쳐져 있다면 그 주방이 더욱더 빛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는 구매할 때와는 반대로 집 스테이징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집 스테이징은 웬만하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징을 잘 된 집을 보게 되면 마치 자기도 이러한 집에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집을 팔 때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매자들의 눈을 흘릴 수 있는 유능한 스테이징 업체를 고르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로 저는 최근 2번의 이사에서 약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사를 몇 번 해 나가신다면 비싼 세금과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